자정이 넘은 시간, 서울의 은성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째 이어진 여름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축축하게 젖은 아스팔트 위로 서늘한 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도시의 소음은 희미한 메아리처럼 멀어졌고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만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습기 속에서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따금씩 순찰차의 타이어가 젖은 노면을 미끄러지듯 지나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순찰차 운전석에 앉은 황병철 경사는 거의 30년 가까이 경찰 제복을 입은 베테랑이었다. 굵고 투박한 그의 손은 운전대를 부서져라 쥘 듯 꽉 쥐고 있었고 그립 위로 하얗게 돋아난 뼈마디는 그의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굳게 담은 입술과 미간에 깊게 파인 주름은 마치 그의 얼굴에 영원히 새겨진 훈장처럼 보였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려는 듯 거친 숨을 내뱉으며 옆자리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이거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김순경, 우리 서해, 우리 머리 위에 듣도 보도 못한 놈을 그냥 내려 꽂았어. 경찰 배지 단 정치인 새끼나 다름없다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 그놈이 우리 쪽 출신도 아니라는 거야. 조수석에 앉은 김민준 순경은 이제 갓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참이었다. 그는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었다. 새로운 경찰서장 강지환의 임명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선해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뿐이었다. 그가 경험이 없어서도 자격이 미달이어서도 아니었다. 문제는 단 하나. 그가 외부인이라는 점이었다. 그것도 경찰청 본청에서 개혁을 부르짖던 현장이라고는 모를 것 같은 인물이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듣기로는 경력도 탄탄하고 특히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같은 걸로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황 경사는 그 말을 비웃음으로 잘라냈다.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차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성과 좋지. 아주 좋아. 정치인들 똥꼬나 핥아주고 언론에 얼굴 비추는 데는 아주 기록이 탄탄하시겠지. 원래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다 그래. 개혁이니 책임이니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짓거리면서 정작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좆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그는 강조하려는 듯 손바닥으로 운전대를 세게 내리쳤다. 순찰차가 살짝 흔들렸다. 내 말 잘 들어. 김순경, 이 경찰서도 이제 끝장이야. 조금만 있으면 우린 범죄자 새끼들한테 수갑 대신 사과문이나 나눠주게 될걸.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다양성 교육이니 인권 교육이니 하는 걸 우리 목구멍에 억지로 쑤셔 넣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 민주는 딱딱하게 굳어가는 얼굴을 애써 외면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황 경사의 이런 말투가 싫었다. 처음부터 그랬다. 하지만 그가 어리석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직 신참이었고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머리를 숙이고 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황 경사는 선해에서 존경받는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에게 밉보이는 것은 경찰 생활을 스스로 끝장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몇 달간 파트너로 지내면서 민주는 황 경사가 가진 낡고 위험한 신념이 얼마나 깊은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정의를 관철시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마치 운명이 황 경사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매끄러운 검은색 제네시스 G90음 한 대가 앞쪽 도로로 합류했다. 그 차는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황 경사의 몸은 즉각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쭈, 저것 봐라. 저게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할 때 드러나는 특유의 조롱 섞인 억양이 배어 있었다. 차 한번 번쩍이는 것 좀 보게나. 신형의 최고급 사양이야.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누군지 한번 보라고. 놀랍지도 않지. 안 그래?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황 경사의 시선을 따라갔다. 운전석에는 40대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면도를 한 얼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그런 당당함을 발산했다. 이런 동네에서 이 시간에 저런 고급차를 모는 남자. 황 경사는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딱 보면 몰라. 김순경 저런 놈이 저 차를 정당하게 벌어서 샀을 것 같아. 내 경찰 연금을 걸지. 마약을 팔거나 아니면 순진한 사람들 등쳐먹는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야. 민주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경사님, 저희가 저 차를 세울 명분이 없습니다.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황 경사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다. 오, 명분이라. 우리가 찾으면 생기는 게 명분이지. 민준이 무언가 항의하기도 전에 황 경사는 순찰차에 경광등 스위치를 올렸다. 요란한 소음 없이 오직 번뜩이는 빨갛고 파란 불빛이 밤의 안개를 헤치며 제네시스를 향해 번쩍였다. 운전자에게 차를 세우라는 신호였다. 제네시스의 브레이크 등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더니 이내 부드럽게 도로변에 멈춰 섰다. 민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반면 황 경사는 이미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우리 친구분께서 대체 뭘 하고 다니시는지 한번 볼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차문을 활짝 열고 거리로 나섰다. 눅눅하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고 그는 마치 권투 선수가 시합 전 몸을 풀 듯 어깨를 으쓱하며 검은색 제네시스를 향해 어슬렁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전투화가 젖은 보도블록 위에서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이 구역의 왕은 바로 자신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민주는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기분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것은 단순한 불심검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한 남자의 분노와 편견이 빚어낼 예정된 비극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황병철 경사의 얼굴을 스치자 그는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어깨를 펴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갔다. 그의 전투화가 젖은 아스팔트에 내딛는 소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 이 구역의 질서는 오직 자신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시간이었다. 김민준 순경은 몇 걸음 뒤에서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는 것을 느끼며 그를 따랐다. 그는 지금부터 벌어질 모든 일이 느리게 재생되는 필름처럼 느껴졌다. 제발, 그냥 평범한 불심검문으로 끝나기를. 제발, 경사님이 더 선을 넘지 않기를. 그는 속으로 되뇌며 그저 지켜보고 듣기만 하자고 다짐했다. 제네시스의 운전석 창문이 소리 없이 부드럽게 내려갔다. 그 움직임은 지금 이 거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련됨을 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강지환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침착했고 두려움보다는 관찰에 가까운 시선으로 두 경찰관을 뜯어보고 있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어봤다는 듯한 태도였다. 황 경사는 채바싹 다가서며 마치 자기 영역을 표시하듯 양손을 창틀 위에 올렸다. 그의 얼굴에 걸린 비웃음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렸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늦은 시간에 어딜 이렇게 좋은 차를 몰고 가시는 중이신지 그의 말투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실릴 수 있는 모든 경멸을 담아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강지환은 황 경사의 무례한 태도에 미동도 없이 대답했다.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집이요, 운전면허증하고 자동차 등록증 좀 보여주시죠. 황 경사는 턱짓으로 요구했다. 강지환은 말없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손은 경찰관의 시야에서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런 검문의 규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글러브 박스에서 서류를 꺼내 황 경색에 건넸다. 황 경사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내용을 확인하는 둥마는 둥하며 다시 강지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목적은 신원 확인이 아니라 위협이었다. 강지환 씨라 차가 아주 좋네요. 이런 서민들 사는 동네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는 일부러 신분증에 적힌 이름을 부르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 근처에 삽니다. 강지환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간결했다. 그 대답은 두려움이나 변명을 예상했던 황 경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까딱였다. 사신다고요.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빡였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황 경사는 그 말을 제멋대로 해석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더욱 짙어졌다. 아, 그러셔. 그쪽에도 일이 많지. 경비업체 소속이시거나 뭐 그런 거라도 하십니까? 비슷한 일입니다. 강지환의 그 평온한 대답이 황 경사의 인내심을 끊어놓았다. 그는 복종이나 공포, 적어도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원했지만 눈앞의 남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황 경사는 자세를 바로 하고 목소리를 낮고 차갑게 깔았다. 강지환 씨, 요즘 이 일대에서 마약 사범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첩보가 있어서 말입니다. 차 안에 혹시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도 싣고 다니시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침내 강지환의 평온한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제 차를 수색하시려면 합당한 영장이나 긴급 체포에 준하는 명백한 현행범의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경사님, 바로 그것이었다. 황 경사가 기다리던 것은 바로 그 저항이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의 입꼬리가 다시 기분 나쁘게 올라갔다. 그는 한 발짝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명백한 증거, 당신처럼 번지르르한 놈이 이 시간에 이런 차를 몰고 여기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명백하고 합당한 증거야. 그 잔인한 말에 민주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경사님, 그건 아닙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켜야 했다. 황 경사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혀를 마비시켰다. 강지환이 다시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황 경사는 거칠게 참은 손잡이를 잡아챘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었다. 차에서 내리시죠. 강지환의 턱 근육이 순간적으로 팽팽해졌다. 하지만 그는 싸우는 대신 침착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그의 값비싼 구두가 내려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말끔한 정장 차림은 이 누추하고 음습한 밤거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황 경사는 그를 재촉했다. 손, 차 보닛 위에 올려. 그의 말투는 이제 반말이었다.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강지환은 잠시 황 경사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나 굴욕이 아닌 차가운 평가의 시선이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서서 제네시스의 차가운 본인 위에 두 손을 올렸다. 황 경사는 마치 승리자처럼 그의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위아래로 훑어보며 약점을 찾으려는 듯.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경멸이 묻어났다. 민주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자신이 입고 있는 경찰 제복이 수치스러운 연극 의상처럼 느껴졌다. 경찰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원칙과 법규들이 눈앞에서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이론과 현실의 끔찍한 괴리감에 숨이 막혔다. 어디 보자. 뭘 그렇게 꽁꽁 숨겨두셨는지 한번 봐야지. 황 경사는 중얼거리며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운전석 시트 주변을 더듬거렸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는 무언가를 찾아낼 작정이었다. 공기는 이제 곧 터져버릴 폭탄처럼 끔찍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의 등 뒤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순찰차 엔진의 낮은 울림,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기괴한 그림자 춤을 추는 경광등의 붉고 푸른 섬광, 그리고 세 남자를 둘러싼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다. 강지환은 보닛에 손을 얹은 채 미동도 없었고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압박감으로 공간을 짓눌렀다. 황병철 경사는 의도적으로 거친 소리를 내며 차 안을 뒤지고 있었다. 그것은 수색이 아니라 모욕이었고 법 집행이 아니라 폭력이었다. 김민주는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볼 수 없어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의 구두 끝에 맺힌 빗방울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작게 반짝였다. 경찰학교에서 수없이 외웠던 조항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적법 절차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시민의 권리, 그 모든 고결한 단어들이 황 경사의 저속한 손길 아래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고 있었다. 어디다 꽁꽁 숨겨둔 거야. 황 경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짜증 섞인 소리를 냈다.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는 마치 아무것도 찾지 못해 실망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민준을 힐끗 쳐다봤다. 그리고 다시 몸을 돌려 강지환에게서 자신의 다음 행동을 교묘하게 가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다. 황 경사가 자신의 제복 주머니에서 작고 투명한 비닐봉지를 꺼내는 것을.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다. 수년간 반복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신속한 동작이었다. 민준의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 작은 비닐봉지에 고정되었다. 깜빡이는 경광등 불빛 아래 그 불길한 물체는 마치 세상의 모든 악의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황 경사는 무언가 떨어뜨린 척 몸을 수그렸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그의 손이 운전석 시트 아래로 들어갔다. 그가 다시 몸을 일으켰을 때 그의 손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보았다. 시트 아래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발견할 수 있을 만큼만 보이도록 교묘하게 놓인 그 비닐봉지를. 황 경사는 이제 승리에 찬 추악한 미소를 얼굴에 띄웠다. 그는 과장된 놀라움을 연기하며 소리쳤다. 어라, 이게 뭐야? 그는 다시 차 안으로 손을 뻗어
방금 자신이 놓아둔 그것을 집어 올렸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흔들리는 작은 비닐봉지. 그는 그것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쳐들었다. 이런, 우리가 제대로 한 건 잡은 것 같은데, 안 그런가? 김순경, 강지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서는 공포가 아닌 깊고 무거운 실망감과 얼음장 같은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건 내 물건이 아니다. 푸아하 황 경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 큰 소리로 웃었다. 아, 물론이지. 잡히는 놈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거든. 안 그런가? 김순경, 그는 팔꿈치로 민준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이 추악한 연극에 자신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민준의 온 세상이 그 순간으로 축소되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 수사. 아니, 날조였다. 퇴직한 형사였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게 울렸다. 민준아, 경찰은 제복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그 무게는 총보다 무거운 책임감이다. 경찰학교에서 동기들과 함께 외쳤던 선서가 떠올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 황 경사의 분노. 동료들의 배신자라는 낙인. 어쩌면 이 길을 영원히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의 경찰 인생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날 것이다. 그렇다면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 눈앞에 무고한 한 남자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게 된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부패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제복의 무게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된다. 속이 메스꺼웠다. 공포와 자기 혐오가 뒤섞여 그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때였다. 강지환이 고개를 돌려 더 이상 황 경사가 아닌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순경, 그저 자신의 직급과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 단어들에는 청운망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당신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지켜봤을 텐데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의 확인이었고 진실의 모든 무게를 민준의 어깨 위로 옮겨놓는 선언이었다. 황 경사는 그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그의 목소리는 독사의 혀처럼 오직 민준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김순경, 처신 잘해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 말 속에 담긴 협박은 명백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이제 이 거리에는 오직 세 사람만 존재했다. 함정을 판 자, 함정에 빠진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자. 민준의 두 손은 저도 모르게 굳게 말려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황 경사의 흉흉한 얼굴과 강지환의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눈빛,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저주받은 증거물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선택의 시간이었다. 그의 마른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첫 단어를 내뱉기 위해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끌어모았다. 김민준의 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첫 단어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그 단어는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총성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아닙니다. 황병철 경사는 마치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불신이 가득했다. 뭐 방금 뭐라 그랬냐? 이 새끼가. 민준은 한번 말을 뱉고 나자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가라앉고 차가운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굳게 선 채로 황 경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건 함정입니다. 그는 한자 힘주어 말했다. 방금 경사님께서 저 비닐봉지를 운전석 시트 밑에 직접 넣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순간 황 경사의 얼굴에서 이성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그의 권위라는 가면이 산산조각나고 그 아래에 있던 순수하고 날 것 그대로인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민준을 더 이상 후배나 장애물이 아닌 자신을 등진 배신자로 인식했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돌았나. 황 경사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거대한 손이 민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제복의 옷깃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네가 지금 감히 누굴 배신하는 건지 알고 이따위 짓을 벌여 네 경찰 인생. 내가 오늘 여기서 끝장내 주마. 그의 주먹이 허공으로 치켜 올라갔다. 민준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폭력의 서늘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러나 예상했던 타격은 오지 않았다. 거기까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질문이나 요청이 아닌 의심의 여지 없는 절대적인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다.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황 경사조차도 그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멈칫했다. 그것은 평생 동안 복종에만 익숙해진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종류의 목소리였다. 황 경사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돌려 강지환을 노려봤다. 넌 또 뭐야? 이 새끼야, 상관없는 놈은 닥치고 있어. 바로 그 순간 강지환이 움직였다. 그는 보닛에서 침착하게 손을 떼고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의 정장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 움직임에 황 경사와 민준 모두 숨을 삼켰다. 혹시 무기라도 꺼내는 것인가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강지환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갑이었다. 그는 지갑을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운전면허증이 아닌 금빛으로 번쩍이는 경찰 배지가 들어있었다. 일반 경찰관의 배지와는 다른 더 크고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고위 간부의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이었다. 그는 배지를 높이 쳐들었다. 순찰차의 붉고 푸른 불빛이 그 표면 위를 스치며 섬광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밤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천둥과도 같았다. 서울 은성경찰서장 강지환이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이런 느낌일까?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직 순찰차 엔진의 공회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희미한 소음만이 그 침묵의 깊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황병철 경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말도 안 돼.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흔들던 먹잇감이 사실은 자기 목줄을 쥔 주인이었다는 사실. 그가 밤새도록 증오하고 경멸했던 그 외부인. 책상 물림 정치인 새끼가 바로 눈앞에 이 남자라는 사실. 그의 오만했던 세계가 한순간의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민준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의 충격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아찔한 형이증과 함께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배지와 강지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이 방금 인생 최대의 도박에서 모든 것을 걸고 옳은 편에 섰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파멸의 문턱까지 갔었는지 생각하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강지환은 배지를 내리고 지갑을 닫았다. 그는 이제 이 상황의 완전한 지배자였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황경색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침묵의 무게가 두 경찰관을 완전히 짓누를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최종적이었다. 황병철 경사, 당신은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다. 불법 체포, 증거 날조, 직권 남용, 그리고 현직 경찰서장에 대한 모욕 및 협박 혐의, 이 모든 혐의를 적용해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김민준 순경, 무정의로 즉시 지원 요청하도록. 은성서 감찰계장과 형사과장 모두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라고 전해라. 코드 1이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어깨에 달린 무정의를 잡았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신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거대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새로운 서장의 권위가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현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가 무정의의 송신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 어둠 저편에서 희미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곡처럼 어둠 저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는 순식간에 밤의 정적을 찢는 굉음으로 변했다. 첫 번째 순찰차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고 그 뒤를 이어 2대, 3대의 차들이 연달아 도착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고요했던 거리는 순식간에 번쩍이는 경광등과 무정의 소리, 다급한 발소리로 가득 찬 혼돈의 현장으로 변했다. 김민준은 강지환 서장의 옆에 서서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새로운 권력의 비호 아래 있었지만 동시에 수십 개의 시선 앞에 벌거벗겨진 채 노출되어 있었다. 차에서 쏟아져 나온 경찰관들은 손을 허리춤에 권총 위에 올린 채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려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이 본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장면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임 서장이 분노로 이성을 잃고 흐트러진 황병철 경사를 압도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겁에 질린 신참 김민준이 서 있었다. 순찰팀장인 박경감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과 함께 극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서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강지환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팀장, 황병철 경사가 불법 검문을 하고 증거를 날조하여 민간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 피해자는 바로 나였고 김민준 순경이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 위로 무겁고 충격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황 경사를 그리고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이것은 전례 없는 스캔들이었다. 황 경사를 체포해 강지환의 명령이 떨어졌다. 2명의 경찰관이 다가서자 그제야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깨어난 황 경사가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마리 늙고 상처 입은 사자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다. 이거 놔.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새끼들아. 그는 자신을 제압하려는 동료들을 뿌리치며 강지환을 향해 악을 썼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울분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내까진 놈이 뭘 안다고, 이 바닥은. 이 은성서는 우리 같은 경찰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지켜온 곳이야. 너같이 밖에서 굴러 들어온 놈이 하루아침에 짓밟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의 분노는 이내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제압당하는 와중에도 손가락질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리고 너, 이 배신자 새끼 감히 동료의 등에 칼을 꽂아두고 봐. 내 놈이 이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동료를 팔아먹은 놈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의 악담과 저주는 순찰차 뒷좌석으로 억지로 쳐넣어지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쾅 하고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것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황 경사가 사라진 현장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긴장감만이 남았다. 경찰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이들은 바닥을 쳐다봤고 어떤 이들은 민준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 동정,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존중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다. 황 경사의 마지막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조직의 이단아, 배신자가 되었다. 그는 수십 개의 눈이 자신에게 던지는 무언의 압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때 강지환이 모여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우리 은성경찰서의 수치다. 하지만 명심해라. 썩은 부위를 제때 도려내지 않으면 건강한 조직 전체가 병들게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앞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제복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그게 누구든 간에 내 손으로 직접 그 제복을 벗기겠다. 그의 연설은 모호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래 위에 그어진 선과도 같았다. 당신들은 정의라는 새로운 질서와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부패라는 낡은 관습과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현장 수습을 지시한 강지환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괜찮나? 김순경. 민준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서장님. 강지환은 잠시 민준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늘 밤 자네는 아주 힘든 선택을 했어.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옳은 선택을 했지. 하지만 진짜 힘든 시간은 지금부터일 거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조직에 보이지 않는 압박,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나?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민준의 각오를 시험하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지지를 약속하는 말이었다. 민준은 황 경사의 저주와 다른 경찰관들의 냉담한 눈빛을 떠올렸다. 순간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곧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의 차가운 용기를 기억해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새로운 서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경찰이니까요. 강지환의 입가에 아주 작고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곧이어 과학수사팀이 도착하고 현장은 완전히 통제되었다. 감식 요원들이 황 경사가 심어놓았던 증거물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며 민준은 이 길고 힘든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불러온 폭풍은 이제 막 은성경찰서를 덮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날 밤 은성구를 뒤덮었던 폭풍은 길고 혹독한 상처를 남겼다. 황병철 경사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신임 경찰서장이 직접 피해자였고 현직 순경이 목격자로 나선 사건에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일부 동료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그를 비호하려 했고 경찰 노조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강지환 서장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는 언론과 내부의 압력에 정면으로 맞섰다. 결국 황병철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 경찰 조직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던진 사건이었다. 그 후 강지환 서장은 약속대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대대적인 내부 감찰을 시작했다. 황 경사와 유착관계에 있던 몇몇 간부들이 징계를 받거나 한직으로 밀려났고, 과거의 비위가 드러난 이들은 불명예스럽게 제복을 벗어야 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원망과 저항이 뒤따랐지만 낡은 부패의 문화에 신물이 났던 젊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김민준에게 지난 1년은 강 서장의 예견대로 지독하게 힘든 시간이었다. 그는 많은 선배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등 뒤에서는 배신자라는 수군거림이 따라다녔고, 식당에서는 늘 혼자 밥을 먹었다. 누구도 그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버텨냈다. 강 서장과 소수지만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동료들의 지지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모든 사건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처리했고, 그의 평판은 서서히 배신자에서 원칙을 지키는 경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은성경찰서 대강당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갓 지급받은 빳빳한 제복을 입은 신임 경찰관들이 빛나는 눈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젊고 열정 가득한 얼굴은 은성경찰서의 미래 그 자체였다. 단상에 선 강지환 서장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존경받는 지휘관의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제복을 입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가장 어려울 때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연설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대해 저보다 더 생생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김민준 경위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신참 순경이 아니었다. 지난 1년의 풍파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자신감과 성숙함이 엿보이는 젊은 간부, 김민준 경위였다. 그는 긴장했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은성경찰서 김민준 경위입니다. 저는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좋은 경찰이란 동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트너를 믿고 조직을 믿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황 경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제복을 입은 이래 가장 외로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남은 경찰 생활을, 어쩌면 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쉬웠고 진실을 외치는 것은 무서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당을 가득 채운 미래의 후배들을 천천히 훑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리는 동료의 불의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동료의 어깨를 붙잡고 막아서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맹세한 가장 중요한 충성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아닌 우리가 지키기로 맹세한 바로 이 나라의 국민들을 향한 충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 선택은 한동안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날 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야말로 겁 많던 신참 순경이었던 저를 비로소 진짜 경찰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박수 소리가 점점 번져나가더니 마침내 강당 안의 모든 신임 경찰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낡은 시대와의 결별이자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들의 엄숙한 약속이었다. 강지환 서장이 민준의 어깨에 자랑스럽게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었다. 은성구의 거리 위로 새로운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